안녕하세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아주 간단한 엑스코드 설치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의 변수 이런 개념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객체지향이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약간 막연하긴 했는데 그 간단하게 알아본 그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특별히 그 결국 우리가 오브젝트 C라는 랭귀지를 배우는 이유는 아이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아이폰에서 동작하는 작업을 한번 하면서 이제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이제 아이폰하고 뭐 어쨌든 같이 이렇게 연동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엑스코드 실행하시고 지금 여기 iOS를 선택을 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요 섹션이 있고요. 자, 오늘은 싱글 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드는 프로그램은 싱글 뷰 엑스코드로 싱글 뷰 아이폰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에뮬레이터 시뮬레이터에서 돌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넥스트. 자, 프로덕트 네임.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거를 선택을 해보는 초이스 같은 개념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면서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는 지난번에 뭐 짜장이나 짬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오브젝트 C 공부하는 개념에서 일단 콘솔 개념으로 만들어봤는데 오늘은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면서 아이폰도 간단하게 맛도 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C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네임은 이제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만들어주는 개념이니까 원하시는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오늘은 초이스로 하죠. 그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 네임 이거는 이제 만드는 개발자 이름이나 또는 회사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컴퍼니 아이덴티파이어는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세계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듭니다. 여기다 보통은 이제 그 회사 이름을 그렇게 이제 그 URL 도메인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넣는 방법을 택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미래에 본인의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뭐 com. 자기의 이름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나 넣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클래스 프레픽스는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만드는 장치는 뭐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아이패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둘 다 할 수 있는 유니버셜로 놓죠. 그다음에 스토리보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스토리보드가 불편할 수도 있고 뭐 활용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역시 그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취향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스토리보드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토매틱 레퍼런스 카운팅은 사용하는 걸로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로 유닛 테스트는 일단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넥스트. 자,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제 초이스라는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크리에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새로운 아이폰 프로젝트 싱글 뷰 모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프로그램 그 템플릿가 만들어졌고요. 아이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여러 단계의 화면들이 나오는데 차근차근히 이제 진행을 저희가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선 저희는 이제 그 오브젝티브 C라는 언어를 배우는데 이제 포커싱을 좀 두고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언어적인 측면을 먼저 배우도록 하죠. 하지만 이제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게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보고 뭐 재미도 좀 있고 흥미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폰 프로그램에서 직접 이제 오브젝티브 C를 공부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위에 보면 초이스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디에서 돌아갈 거냐를 선택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4S 그 디바이스를 물어놔서 이제 이게 나오고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아이폰 시뮬레이터에서 동작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보죠. 자, 그래서 런을 선택을 하면 그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여러분들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터가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되죠. 옆집 강아지가 아주 신나서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아,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뭐 작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아주 간단한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레티나 4인치 모델로 했기 때문에 화면이 좀 큰데 지금 화면을 스케일 말고 하드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일단 3.5인치나 이제 일반적인 아이폰 옛날 모델 자 이제 좀 낯익은 이제 이런 형태로 바꿀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게 나타나게 바꿔줍니다. 지금 하드웨어에서 디바이스 그냥 일반 아이폰으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일반 아이폰에서 동작을 하게 그 실행을 하면 요 일반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만든 프로그램은 자, 아무것도 없이요. 그냥 하얀 그 깨끗한 요런 화면이 나오는 요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이제 알았죠. 이제 화면을 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스탑을 눌러서 이제 일단 종료를 시키고요. 자, 우선 스토리보드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메인 스토리보드에서는 우리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얘를 다룰 수가 있게 해줍니다. 자,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가 버튼 하나를 위에 올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있는 그 버튼 이렇게 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에 대한 오브젝트가 쭉 보입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를 딱 클릭 집어서 자 끌어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생기죠. 그래서 가운데다 놓습니다. 그러면 화면 중간에 화면 가운데에 버튼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죠. 자 화면이 버튼이 가운데 있으면 이 버튼의 그 속성을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자, 이게 객체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버튼이라는 것도 결국은 객체죠. 그래서 아이폰에 사용하는 모든 버튼들을 우리가 그 UI 버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스는 UI 버튼이죠. 그래서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 그 클래스를 우리가 끌어다가 화면에 놓음으로써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튼이라는 거는 아이폰 그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뭔가 클릭을 눌렀을 때 뭔가 반응을 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버튼이라고 클래스 개념에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인스턴스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우리가 버튼을 하나 올려놓으면 하나의 인스턴스가 생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UI 버튼 하나의 인스턴스가 생겼고 자 인스턴스는 결국 객체인데 버튼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show the attribute 이렇게 돼 이제 요 버튼 요 모양의 버튼 그래서 지금 버튼의 그 속성들, 애트리뷰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버튼이라고 써져 있는 요 텍스트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짜장인지 짬뽕인지를 고르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제 그 아이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선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거를 넣는데 선택이라고 뭐 넣죠. 지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개념에서 외국의 버전도 만들고 그런 방법들인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면 선택이라는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렇죠. 이제 선택이라는 버튼이 생겼고 뭐 색깔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비주얼하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토리보드 작업을 하는 건데 스토리보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의 화면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가장 그 기초적인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차원에서 일단 다른 뷰 컨트롤러를 추가하지는 않고 일단 이 화면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뭐 돌려볼까요? 당연히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택된 이 버튼이 나오고 버튼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눌렸을 때는 색깔이 변하는 그 색깔은 이제 기본 색깔로 변하겠죠. 이제 지금 아이폰에서 선택된 자, 그래서 다른 작업들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택을 해도 어떤 동작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봤고요. 자, 그래서 멈춘 다음에 근데 지금 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화면이 조금 그 약간 깨지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인데 지금 현재 아이폰은 3.5인치도 있고
그다음에 4인치도 있고 그렇죠. 아이폰 5는 4인치가 되고 그 다른 기종들 밑에 거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은 3.5인치죠. 그래서 우리가 UI 작업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 지금 이제 당장 눈에 티가 났으니까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서 그 디자인을 할 때 이 녀석이 4인치인지 3인치인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사이즈를 여기 보면 그 이제 레티나로 3.5인치로 할지 4인치로 할지 이렇게 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3인치로 하면 자 이제 그 크기가 3인치 크기로 변했죠. 지금 이제 화면이 우리가 3인치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3인치로 바꿔 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그러면 위치를 3인치 화면에서 이제 중간에 뭐 위치하게 한다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자 이제 중간에 다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시키면 이제 3인치 화면에서는 이제 가운데 위치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까와는 이제 모양이 좀 다르게 자 이제 가운데 위치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치는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위에 보면은 내비게이션 바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가 나타나게 하려면 얘를 선택을 하고 지금 에디터에 embed in navigator controller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자, 화면이 지금 이제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 개념은 이게 내비게이터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요. 내비게이터 컨트롤러가 얘도 3.5인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align 서로 이제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내비게이트 컨트롤러는 그 안에 이렇게 새끼 뷰 컨트롤러들을 포함하는 기능을 가진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요 내비게이트 컨트롤러 안으로 슉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라는 게 위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이나 제목 같은 걸 사용할 때 이제 씁니다. 그래서 동작을 다시 한번 시켜보면 지금 아까와는 화면이 약간 다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 자 이제 우리가 선택을 누르면 그 선택된 그 화면에 그 선택된 메뉴가 요 타이틀 바에 나타나게 이렇게 한번 만들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화면 구성은 끝났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뷰 컨트롤러입니다. 자 그러면 뷰 컨트롤러가 그 하나의 화면인데 지금 그 속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제 속성, 그다음에 지금 버튼이라는 거를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우리가 가지고 뭔가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메인 스토리보드를 선택을 하고 지금 이 화면을 선택을 하면 다 다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된 뷰 컨트롤러의 소스가 함께 나타나게 하려면 잠깐 여기를 줄여 넓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줄여주면 좀 화면이 넓어졌죠. 여기 가운데 있는 에디터 중간에 있는 요 버튼, 요 뷰 컨트롤을 선택하고 얘를 선택을 하면 이 지금 선택된 뷰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소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헤더 파일, 뷰 컨트롤러의 헤더 파일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요 버튼이 우리가 인스턴스를 참조하기 위한 변수를 설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끌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서트라는 메뉴가 나오게 하고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아울렛이라는 요게 표시가 되고요. 지금 이제 이 녀석은 아울렛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울렛 말고는 액션과 아울렛 컬렉션이라고 있는데 지금 아울렛이라는 개념으로 커넥션을 연결을 합니다. 우선 자 그다음에 이름은 뭐 버튼이니까 버튼 btn choice 해도 되고 뭐 그냥 버튼으로 할까요? 뭐 간단하게 일단 버튼 이름은 뭐 편하게 그 줘도 되고 그다음에 얘 타입이 UI 버튼이죠. 자 그래서 connect라는 거를 하면 속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즉 이 뷰 컨트롤러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버튼이 있고 이러한 버튼을 참조할 수 있는 변수가
선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는 우리가 액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보드 상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버튼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컨트롤들은 프로퍼티로 만들거나 또는 액션으로 어떠한 메소드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끌어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번에는 액션이라는 걸 만들어 보죠. 지금 액션은 이 녀석을 선택을 했을 때 동작을 하는 그 뷰 컨트롤러의 메소드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액션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액션은 어떤 make choice라는,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 make choice라는 메소드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콜론을 붙여서 지금 전달 받습니다. 어떤 거에 눌려졌는지. 지금은 크게 중요한 거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구별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개념이 이 버튼의 발생을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동작을 하라고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터치 업 인사이드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뭐 다양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선 터치 업 인사이드, 즉 손을 댔다가 다시 띄는 요 순간에 여기에 동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커넥트 버튼을 눌러서 이 IB 액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IB outlet, 하나는 IB action. 지금은 다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지금 이제 아주 이제 그 우리가 아이폰으로 뭔가 만들 때 아주 기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우선 같이 한번 따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정도의 감을 잡으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하나의 디테일은 우리가 계속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에 다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보시고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하나의 어떤 화면은 우리가 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개념이고, 뷰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버튼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 버튼에 해당하는 속성, 그 다음에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때의 메소드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화면과 소스 코드와 연결하는 작업을 봤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버튼이 눌렸을 때 동작하는 거를 소스를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소스 쪽으로 넘어오면 지금 우리가 액션을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자, 액션이 연결됐으면 거기에 IB action make choice라는 요 메소드가 생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 우리가 뭔가 원하는 작업을 하면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그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짜장이냐 짬뽕 메뉴를 선택할 때에 썼던 그 개념과 코드를 그대로 한번 써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달받을 값은 어떠한 정수 값인 거죠. 그래서 그 초이스한 번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이스라는 어떠한 번호를 전달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받는가, 우리가 그 arc for random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봤었죠. 그래서 arc for random을 실행을 하면 임의의 어떤 정수가 날라올 거고,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이 그 두 가지라고 가정하면 2로 이렇게 그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2로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는 0 아니면 1이라고 그랬죠. 남는 게 없거나 하나가 남거나 둘로 나눴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인티저의, 즉 정수의 초이스 값에는 0 또는 1이 값이 들어가 있을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if라는 그 어떤 조건을 검색하는 문장을 써서 만약에 if 초이스가 그래서 지금 선택된 초이스가 같은가라고 보는 거죠. 지금 0하고 같은가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만약에 초이스가 0 값을 갖게 된다면, 자, 이렇게, 자, 그럴 경우에 어떤 뭔가를 동작을 하라 이렇게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즉 1이 나온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else. 자, 고르고 이 밑에 그러면 이렇게 해라. 자, 그럼 여기에다가는 지금 이제 0이 나온 초이스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다른 복잡한 것 말고 그 뷰 컨트롤러의 속성 중에는 타이틀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타이틀은 그 아까 말한 내비게이션 바 위에 뭔가 글씨가 써지게 하는 그런 속성인데, 자, 그러한 속성의 어떤 값을 넣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셀프. 자, 셀프라는 컨셉은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지금 우리는 뷰 컨트롤러라는 클래스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 뷰 컨트롤러를 가리킬 때 셀프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셀프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점을 찍으면 어떤 클래스 또는 이제 객체, 개념적으로 객체에 갖고 있는 속성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처럼 속성들 또는 뭐 메소드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바꿀 내용은 타이틀이죠. 그래서 T자를 입력하면 T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나오면 자, 타이틀을 선택을 합니다. 자, 즉 셀프 타이틀, 즉 뷰 컨트롤러의 제목에 해당하는 어떠한 속성 값을 내가 어떤 값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개념이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셀프 점을 찍으면 타이틀이라는 게 나오는데, 타이틀은 스트링이라는 속성을 갖게 되는 거고, 지금 얘는 프로퍼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타이틀은 at, 자,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짜장 이렇게 넣죠. 그러면 이제 0이 나왔 경우엔 타이틀은 그런 거죠. 자, 반대 1이 나왔을 경우에는 짬뽕을 찍히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짬뽕을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자, 짬뽕.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0이 나올 때는 짜장, 1이 나오면 짬뽕.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메소드가 선택이 되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터를 돌려보면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자, 동작을 합니다. 짠. 그래서 버튼이 나오고요. 자, 선택을 누르면 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짜장이 또 누르면 짬뽕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랜덤은 임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마다 짜장 아니면 짬뽕이 선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엑스코드를 사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간단한 클래스 또는 프로퍼티 등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아마 첫 시간은 조금 어려웠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엑스코드를 사용해서 아이폰 프로그램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간단한 아이폰 프로그램의 모양을 바꿔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 우리가 더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